지켜 손해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기간에서 빚을 성실하게 상환해온 국민이 약 361만 명입니다. 이분들이 상환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 약 않습니다. 1조 581억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규칙을 지키면서 성실히 상환을 해온 이 361만 명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분명히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문제인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빚을 굳이 갚을 필요가 없다. 버티면 정부가 알아서 상환을 해줄 거다라는 잘못된 도덕적 해이가 넘쳐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고통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의 간략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 추경에 같은 프로그램을 담았습니다. 그 경우에는 분할 상환을 7년에서 15년 그리고 이자에 대한 감면 지원을 같이 해가지고요.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배려를 하고 아예 갚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현재 저희가 그 채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현재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실 상환자랑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채권 소각을 무작정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매입한 다음에 그분들의 재산과 다그를 조사해가지고 1년 정도 지켜보고 정말로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저희가 소각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덕재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문제는 계획입니다. 이거를 신청을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배드뱅크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어떤 사유로 빚을 지게 됐는지, 예를 들어 사행성 산업을 통해서 본인이 빚을 지게 된 경우에도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만 되면 빚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이분들의 빚을 갚는 데 들어가는 정부 재원 규모가 약 4천억이 넘죠. 4천억 결국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생각할 때 이러한 사회의 기준, 도덕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6월 27일 날 정부가 굉장히 놀라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6.27 대책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을 하셨죠? 6.27 어떤 대책 네,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네, 이 관계부처 합동에 기재부가 당연히 참여를 했겠죠.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사전 조율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사전 조율을 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로는 이 대책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책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예, 조율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대책이야말로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당연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을 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당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지금 굉장히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늘어갈 경우에는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고요. 이 조치는 사실은 금리 상승기에 완화됐던 규제들이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될 규제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이를 통해서 네, 그 제가 지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결국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고 있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보호장치, 제도적 구제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게 우리 국민과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들 중에 외국인들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주택 쇼핑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마련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관리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에 대해서 좀 가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책을 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다만 이제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이 완성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전 규정을 조치하도록 해서 실수요자는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저희는 드리고 있고요. 아마 요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관님, 외국인 주택 구매에 대한 미인 우리가 차별에 대한 비결 또는 대책을 전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또 외에도 2030이라든지 7년이라든지 주택 실수요자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차관님 살펴만 보지 말고 박성원 의원님 중요한 질의하셨으니까 자료를 좀 마련해서 우리 기재위 전체 보고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박성원 의원님 관계없지 않은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